GIS. 제가 GIS 나온다고 했죠. 아, 이게 녹음해놔야 돼. 수업 시간에 이거 나올 때 됐으니까 보러 간 거는 녹음해놨다가 이런데 딱 틀어줘야 되는데. GIS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준비를 했어. 이 부하 관리는요, 계속 나오는 건데 어렵습니다. 이 부하 관리는 크게 이 SSM과 DSM으로 나누는데, 얘네들은 간단해요. 예비율하고, 그 다음에 뭐 ESS, 뭐 그 다음에 연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얘네가 이제 복잡하죠. 가격적인 거가 비가격적인 거로 나눠가지고요. 그 중에서도 이 수용가에 쓰이는 다이렉트 매니저, 디맨드 매니저,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요, 최근에 이제 DR하고 또 맞물려요. 디맨드 리스판스 하고 맞물려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력을 써주는 게 중요해요. 예비력 다 암기하라고 했죠. 5분, 뭐 몇 초, 몇 분. 이거 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R 더 언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6개 있죠. 피크 컷, 시프트, 전략적, 증가, 감소, 가변 부하, 이런 거 있죠. 이 제어 시스템은 이거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예측치, 목표치 해가지고 델타 T분의 델타 P를 우리가 T-15분 단위로 하는 거죠. 조정하는 거죠. 이거 그리라는 얘기고, 해가지고 변압기에서 뭐 부하 뱅크가 있어가지고 1번, 2번, 3번 할 때 얘들을 다 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PT 써가지고 여기서 디맨드 매니저 써가지고요. 얘들을 온오프 제어한다는 얘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하율 곡선하고도 또 맞아떨어지고요. 피크 컷 해서 시프트 해가지고 ESS로 조정해가지고 이 그림 이거 맨날 그려드리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어렵습니다. 3번이 이건 기출이에요. 신재생 문제점 연계운전 대책. 그 신재생은 수요지 부근에 있는 전원이죠. 그 대신에 이 친환경, 즉 바람, 뭐 태양 이런 에너지로 이런 기타 에너지로 우리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친환경적인 전원입니다. 그 대신에 이 날씨의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출력이 일정치 않다. 즉 P하고 Q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자 이것도 보세요. 우리나라요?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 서울. 그죠? 분단 전원은 여기 있잖아. 근데 발전소는 여기 있어. 이런데. 여기는 아이언, 여기도. 포항제철. 제일 많이 쓰죠? 좋죠. 여기 뭐 전력 문제 해가지고 여태까지 뭐 부산, 경남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맨날 문제돼도 여기 강원도에도 넘어오는 거, 제주 여기 3차 HBC, 여기 태양강 여기 있죠? 태양강이 주로 여기 비치잖아. 전라도 따뜻한 지역. 여기 딱 그러면 못 올라오잖아. 그죠? 여기 전력이 남아. 부족해. 그러니까 분단 전원 하면은 수요지 분군에서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적게 들죠. 그 대신에 원래 발전원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 3, 4, 5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TCSC 작년에 설치했고, 그럼 기존 발전원과 또 뭐 해야 돼요? 연기하려면은 얘도 발전기이기 때문에 동기화 운전을 해야 돼. 동기화 운전을 하려면 당연히 동기화 운전은 한마디로 얘야. 얘. 동기화 운전은 전압의 크기를 맞추고요. 위상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춰야 돼. 이게 동기화 운전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위상이 중요하다. 왜? 위상이 틀리게 되면은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15도에 의해서 여기가 1퓨라고 하면은 90도 해가지고 얘가 2E의 사인에 15도 9대니까 2X에 의해 가지고 거의 위상이 틀리면 단락 틀려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위상각을 정해준 거죠. 어떻게 정해졌어요? 20도, 15도, 10도. 그 다음에 전압은 10%, 5%, 3%. 주파수는 0.3, 0.2, 0.1 이렇게 정해졌죠. 위상, 전압, 주파수. 뭐 암기하기 쉽죠. 선생님들 20만 회 오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전압 위상은 20, 15, 10도. 전압은 15, 3. 주파수는 0.3. 이게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태양에 따라서 뭐요? PQ가 많이 틀려지니까 이 PQ 제어, 안정도 관련된 대책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즉 얘네들의 답안의 구성은 개통 연계 기준 대책 플러스 뭐라고요? 안정도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연계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 4가지 설명드렸죠. 유효접지, 동기화, 유효접지 동기화. 그 다음에 전력품질. 전력품질에는 DC, 역률, 플리커, 순간전압 변동 얘기해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단독 운전, 그 다음에 감시 제어 설비 이런 거는 한 줄. 플러스 P 위상각 제어에는 뭐뭐 들어가야 돼요? N분의 W PI 마이너스 PN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야지. 이 그림하고 최대 탈조 동기 이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세탁 이 크리티컬 임계각하고 그래서 관성 전수를 크게 하든가 얘네들을 DC로 하든가 아니요 얘네들 델타 P를 일정하게 해야 되려면은 PI 조속기 에바를 사용한다든가 PN X분의 ES EAR 전압 제어를 한다든가 직렬 임피던스 제어를 한다든가 사인 델타 즉 패치 설비를 적용하는 얘기죠. 그래서 패치 설비 그림 4개 그려드렸죠. 얘네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UPFC 그 다음에 TCBR TCSC SVG UPFC인가요? 있죠? 이거 그림 수식 넣어야 되고요. 플러스 최근에 HDC 그 다음에 DER AVM 그 다음에 뭐죠? 인버터 전압형 인버터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소공성 자원 쓰고 에바 쓰고 그 다음에 중간 조상기 쓰고 이런 걸로 답안을 채우는 겁니다. 얘기하면 쉬운데요. 전체 흐름은 이런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답안지에 보기 좋게 꾸미느냐가 관건이에요. 얘네들은. 물론 이 개념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아직 공부가 합격권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이 지우면 안 되는데 신재생 4번 일선 지락 제가 나온다고 이것도 했죠. 이거 못 본 사람은 진짜 괜찮아. 저랑 오래 있으면 돼. 괜찮아. 저랑 오래 이거 건축전기에서 이렇게 냈잖아요. 이 RF 그려고 이 건축전기 애들의 수준이야 이게. 에? 무슨 RF가 있는데 VA가 0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가지고 그걸 또 뭐예요? 그렇게 뭐 개념도 모르고 낸 거야 출제자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가지고 그걸 또 사람들이 또 그걸 풀고 있어요. 잘못된지도 모르고 막 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3가지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 RF하고요 이 RN이 있을 때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답안에. 얘네들은 영상분 회로에 들어가고요. 얘네들은 영상분 회로에 안 들어갑니다. 그 결과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해보면은 이 RF가 들어갈 때는 이 VC를 항상 기준으로 하죠. 왜냐면 A상 지락일 때는요 항상 C상이 B상보다 전압이 크기가 커요. VC로 했을 때 얘네들은 영상분 회로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3배의 RN. 즉 여기서의 키는 첫 번째 왜 3배가 되는지 Z1 플러스 Z2
플러스 3RF가 여기 들어가죠. 뒤에. 왜 뒤에다 넣느냐? 얘네들은 대칭분 등가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RF. 3RF는 여기 들어가죠. 여기 Z1, Z2, Z1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표현돼요. 그 얘들 결과식 쓰면은 A-1에 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영상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A-A제곱에 Z2에 플러스 3RF는 여기 들어가요. 3RF는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 위상자를 따가지고 A의 전체에 2A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이 3RN을 무시했기 때문에 답이 이거야. 보나마나. 이거 제가 외우는 암기 방법까지 다 알려줬죠? 암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가 위상자 1, A, A제곱.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A상, B상, C상. A상이 고장났다. 그 다음에 이 C상의 전압은 고장난 상의 이 개수. 고장난 상 한번 빼주고 정상분 하나 빼주면은 요게 개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암기하는 방법도 왜 암기하는 방법 알려주려면 이 대칭좌표법을 풀 때 3RF가 들어가면요 선생님들 시험장에서 못 풀어. 얘네들 분자분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못 풀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까지 알려줬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암기해서 중간 과정 어느 정도 쓰시고 암기해서 결과값을 쓰라고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써야 돼요? 최종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A, B, C 되지. 왜? 요만큼이 올라갔다. 뭐 때문에? I1G의 RF 때문에 올라갔다. 그래서 얘네들 전압이 이만큼 이 RF 역할이 이 분자에 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분모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 RF가 이 전위 상승, B상과 C상의 전위 상승에 요만큼의 역할을 더 해주고 있다 이 얘기죠. 이게 결론이에요. 얘 들어가야 되고요. 얘 들어갔어야 돼요. 답안지에. 얘하고 얘 두 개 다 안 쓰신 분들은요. 점수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그럼 물어봅니다. 똑같이 썼는데 왜 안 나가냐고 도대체.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했죠. 일산지락절로 나면 백타도 하고 대칭분 득가율로 반드시 그리라고 몇백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그렸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에? 저는 분명히 그리라고 지금 골백 번 얘기 더 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BC는 못 풀어. 뭐 때문에요? 예. 요게 3번 신, 4번 일선 지락전류, 5번 HVDC, 2번에 전류역. 초출이에요, 초출. 이거 낸 사람은요, 나쁜 놈입니다. 체계도 없고, 체계도 없어요. LCC하고요, CCC, 이거 없어요. CCC, HCC의 문제점이 뭐죠? HCC는 라인 커뮤팅이에요. 그러니까 라인 커뮤테이션. 그 라인에서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무효 전력이 필요해요. 왜? 이 LCC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연파가 있으면은 얘들이 요만큼을 잘랐으느냐, 요만큼을 잘랐으느냐, 요만큼을 잘랐으느냐에 따라서 요 노란 거는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이 동이상, 빨간 거는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이 뒤지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이라고 하면은 전류하고 전압이 이렇게 되면서 뭐가 필요해요? 위상각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Q를 개통해서 빨아들여야 돼요. HDC에서, 전력 변환기에서. 플러스 뭐가 발생해요? 고조파. 즉, Q는
계통에 QC가 필요하고요. H는 필터가 필요한 거야. 이 LCC는 이 원리 때문에 QC. 근데 우리가 배웠어요. SCR, PS 뭐죠? 뭐분의 이 PS-QC라고 배웠어요. 이거? 그럼 얘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통에 뭐가 단락 short circuit ratio 배웠죠? ESCR라고 SCR 배웠죠? 이게 뭐냐면은 DC 용량이 1이면은 이 무효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통에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HVDC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반대로 그려도 되고. 그럼 얘가 용량이 1이면요 얘 무효 전력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AC 계통은 무효 전력이 2배 있어야 돼. 이게 이 SCR 2의 의미예요. 그래야지 AC 계통이 DC 계통을 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단락 용량이 크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무효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필터라든가 무효 전력 보상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직렬 콘덴서를 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돼서 얘네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전류형은. 아셨죠? 이거 정리해서 갖고 계셔야 되고요. 전압형 변환기는 제가 나온다고 했죠? 다음에도 또 나올 겁니다. 전압형 변환기. 특히 전압형 변환기는 더 잘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전압형 변환기의 이 구조 보시면 거기에 뭐 지그재그 TI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양양이라든가 어디요? 부천에 있는 거죠? 전압형 변전소가 우리가 2군데가 3군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단락전류 억체 대책으로 얘네들은 전압형은 B2B, 즉 일반 P2B 이런 게 아니고요. 백투백, B2B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다.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6번 안 하겠습니다. 6번의 키는 뭐죠? 6번의 키는 마이너스 I0 Z12에 1 이거는 진짜 쓰기도 싫은데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Z12에 ZS에 Z1S에 Z2S 이걸 유도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죠. 그 다음에 정전유도, 전자유도. 정전유도는 당연히 영상분 전압에 의해서, 즉 영상분 전압은 고장시뿐만 아니고 정상시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자유도는 원인이 뭐죠? 영상분 전류. 그 얘네들은 불평형에서도 발생하지만 주로 고장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격거리, 병행거리의 차이, 그 다음에 MITL에 따른 걔네들의 대책,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물어본 게 이거죠. 이게 결론이야. 통신사랑 같이 물어봤으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전력선이 통신선에 근접해 있을 경우. 이거 뭐죠? 얘네들 다 따져보라는 얘기야. 하나하나씩 지어가지고 얘가 차폐선이 전력선에 있을 때, 그죠? 차폐선이 통신선 쪽에 있을 때 그것까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수 더 줄게요 하는 얘기가 여기 있죠. 전력선이 통신선에 근접해 있는 경우. 거기까지 기술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종 경감대책의 1순위는 뭐냐? 1순위는 경감대책의 1순위는 접지예요. 접지를 안 쓰신 분은 점수가 적어집니다. 왜? 접지에는요 유효 접지하고 비유효 접지가 있죠. 그 유효 접지는 정전 유도 대책이야. 그 다음에 비유도 접지는 전자 유도 대책이야. 맞습니까? 그 대신에 여기서는 충전 전류를 고려해야 돼. 즉 내가 전자 유도를 억제할 건지 정전 유도를 억제할 건지에 따라서 계통의 접지 방식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계통의 유효 접지를 우리가 설계할 때 전자 유도를 고려해서 접지를 설계하라는 얘기고, 이게 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격으로 안 되죠? 이격으로 해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폐계수를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단일 문제로 시험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래서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걸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6번 풀었어야 되고요. 1번, 4번. 얘는 무조건 풀었어야 돼요. 6번, 4번이 키예요. 나머지 두 문제는 여기 GIS 풀었겠죠, 선생님들. 만만한 게 얘잖아. 요거는 좀 아리까리하죠? 보나마나 6번, 4번,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안 봐서 비디오죠. 그죠? 아닌가 본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2교시까지 딱 보고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집에 안 갔을 거다, 이번에 발동은. 아마 점심 먹고 다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 점심 먹고 이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합격하는 거 아닌가? 밥도 맛있어, 그날따라. 그죠? 그 다음에 GIS의 이 VFTO 한번 보십시오. Very Fast Transient Overvoltage. DS는요, 차단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늘어져. 이게 쭉 늘어집니다. 늘어지면서 발생되는 게, 여기서 많이 늘어지면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갭배터리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Very Fast Transient Overvoltage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SSM, DSM. 자, 요거 암기하시고요. 예비력 써줘야 된다. 기존. 그 다음에 신규 용어 Non-Wire Alternative. 즉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부하가 부족하더라도 선로를 신규 건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Alternative 선택사항이라 이거예요. Non-Wire. 와이어가, 즉 전동로가 없는 선택사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패치라든가 ESS 이런 것들이 Non-Wire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패치, 그 다음에 유연자원 나왔죠? 그 다음에 올해 상한 하한 예비력이 개정 예정이에요. 이거 개정되면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상한 하한 예비력은 개정되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관리는요, 간접하고 직접이 있어요. 이거는 잘 안 나와. 이거는 어디서 나냐면요, 이거는 건축전기 문제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대표적인 게 바로 TR, 고유율, 변압기 이런 거. 그래서 발성배전하고 많이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간접 부하 제어가 피크컷 시프트 6가지. 피크컷, 피크 시프트, 피크컷, ESS. 그 다음에 전략적 부하 증가, 그 다음에 가변 부하 형성.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써주시고. 이 그림 설명할 때마다 제가 엄청 많이 설명하죠. 얘들은 뭐죠? 이거 발전기의 피크치를 줄인다. 즉 예비력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력이, 이게 바로 부하 평준화다. 이 부하 평준화란 얘기는 델타 P가 0이고 델타 Q가 0이다. 즉 P가 일정 값이 되고 Q가 일정 값이 되기 때문에, 즉 주파수가 일정하고 전압이 일정하게 되는 부하 평준화는요, PQ 제어예요. 예? 부하 평준화한다는 개념은 전력 품질이야. 이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부하 평준화는 앞으로 전력 품질이에요. 이게 또 부하율이죠. 부하율. 부하율은 예상 최대 전력분해, 요거는 수용률, 최대 전력분해, 요거, 이게 부하율. 그 다음에 이거 알고 계십시오. 타임 오브 유즈, 실시간 요금제, CPP, 피크 요금제, RTP, 리얼타임, 얘가 실시간이고요. 얘네들은 사용량. 이게 세 가지가요, 대표적인 간접 부하제, 즉 요금으로 조지는 거야. 그 다음에 부하 차단은 아까 그 그림 그리셔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나온 게 바로 국민 DR, 표준 DR, 소극성 DR, 제주 DR, DR 종류. 얘가 25점짜리야 또.
얘 25점짜리, 얘 25점짜리, 얘 25점짜리. 25점짜리가 이 안에 5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물어보는 것도 DR을 물어볼 때도 있고, 부하 관리 물어볼 때도 있고, 아주 골 때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비력에서 이거 암기하셔라고. FFR 2초 10분, 0.7기가, 1기가, 1.4기가, 1000메가, 공 3개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시간에서. 공 3개면씩 그림을 다른 걸 2개 더 그리겠네. 예? 시험 시간에서는 이게 실전이에요, 실전. 시험 시간에서는 뭐, 이게 짜투리 다 쳐내야 돼요. 쓸 시간이 없어. 내가 알고 있어도 못 쓰는 게 시험이에요. 다 줄여야 돼.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상한, 하한 예비력 관련 규정이 나오면 이거 또 써야 돼요. 암기하세요. 저는 대충은 아는데 완벽하게 암기 안 했어요. 요거는 했는데 요 시간이 겁나게 안 이어져요. 그 다음에 ESS, 부하평준화.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셨어요? 간단한 그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6가지. 그 다음에 이거 DR. 중요합니다. DR은요, 크게 자발적 DR가요. 그러니까 이게 DR의 가장 큰 구분이에요. 자발적. 얘들은요, 민간 업체의 볼런티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DR은요, 신뢰성을 갖는 DR은요, 반드시 의무로 해야 돼요. 이 의무로 하는 게 바로 신뢰성 DR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발적 DR은 경제성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패스 DR, 플러스 DR. 그 플러스 DR도 중요한 겁니다. 남는 전력을 판다. 즉 뭐죠 이게? 네거티브 파워 얘기하는 거야. 네거티브 파워가 뭐죠? 네거티브 파워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전력에서 남는 계통을 우리 수용가로 들어오는 게 이게 플러스 TR이에요. 저기 플러스. 근데 여기서 남는 전력을 수용가에서 이 분단 전원으로 남는 전력을 다시 파는 거 있죠? 이게 네거티브고 이게 마이너스고요. 이게 플러스. 이거를 네거티브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남는 전력을 다시 판다. 그런 얘기예요. 플러스 TR은 뭐죠? 제주에서 전력이 남았어. 그 남는 거를 소비시키거나 어디로 보내는 게 바로 플러스 DR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거 제주 DR. 그래서 제주 DR을요, 플러스 DR이나 아니면 제주 DR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그림 설명드렸죠? 나머지는 보시고 국민 DR 다 넣어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거 답은 아니지만 쭉 넣어놨어요. 한번 보시고 자, 요거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그림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RN과 RF 있을 때 다음엔 이거야. 네? 다음엔 이거 나왔을 때 또 틀리지 마시고요. 무조건 준비해 놓으세요. 비교 설명하시고 이게 다음에 25점짜리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누가 이거 보면 안 내듣고 그러니까 내든 안 내든 준비를 하고 있죠. 차이가 뭡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여기는 RN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얘네는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저처럼 쓰는 게요, 이게 정확한 답안이에요. 이게 원래 3RN은요 원래 영상분 임피던스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데 우리나라 책들은요 이거 구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책들은 전부 다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하고 쓴다는 얘기야. 책들이 왜 그래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 모르니까 그냥 외국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베끼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대칭 등가에로도 틀려요. 엄연히 틀린 거야.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물리적인 의미. 왜 그렇게 되는지는 물리적인 의미가 이래요.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기가요, 이 전이상승이 일어나죠. 이렇게. 만약에 이 전이상승이요, 근거리 고장이라고 해서, 전이상승이 근거리 고장이면요, 이 전이상승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요만큼이라도? 그럼 얘네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원거리 고장으로 해석해서 이 지락점의 전이상승이 이 발전기의 중성점까지 영향을 안 미쳤다 해서 해석하는 게 바로 저 그림이에요. 물리적으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Rn 여기다가 Rn 여기다가 Rn 딱 넣고 일선 지락 전류를 구하시고 발전기 1번 일선 지락 전류 구하고 2번 발전기 기본식을 유도하시오. 제가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푸신 분들은 다음에 이렇게 냅니다. 3Rn일 때 영상분 등가로를 그리시오. 그럼 몇 Rn 들어가요? 9Rn.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틀리고 계속 저랑 또 보고 내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좀 없어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합격해서. 자, HDC고요. HDC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애들 위에 거 간단하게 하시고요. 밑에다가 이 그림을 넣는 게 바로 HDC 그림입니다. 앞으로 나오면은 밑에다가 무조건 이거 그리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건 한번 보시고요. 특히 HDC의 요거 전력 전달. 요 그림 중요한 그림. 그 다음에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설명드렸죠?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요거. 그 다음에 요 밑에서요, 요거. 요 C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 LCC 같은 경우는 무해전력이 이 용량이 크면 늘어나는데요. 이 QCC는요, 이걸로 제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해전력을. 즉, 델타 V를 C로 할 수 있다는 이 뜻이에요. 0. 그래야지 V가 0. 델타 Q가 얘네들은 C 일정하죠? 0이죠? 그래서 Q가 C 일정하게 컨트롤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ESCR은 PDC분의 직류 용량분의 교류 용량의 단락 용량 빼기 QC죠? 이 QC가 작게 들어가니까 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좋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들은 여기 짧은 차소에서 공진이 발생하죠? 얘네들은 공진점을 뒤로 밀었어요. 주파수. 그래서 공진점이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서 더 안정하다, 뭐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파수 공진한 정도. 전압형, 전류형은 핵심 키가 블랙 스타트예요. 얘네들은 기본이고, 필터 기본이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하고요, 플러스 역송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압형. 역송전 플러스 B2B. 일단, 정전이 되더라도 얘들의 자기동, 이게 바로 자기동 가능형 HDC라는 게 전압형. 그 다음에 역송전 가능하고요. 단락전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해전력 고저파 필터를 할 수 있다. 왜? 한마디로 이게 발전기로 치면 얘네들은 여자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얘네들은 대통에서 무해전력을 끌어오죠. 발전기로 치면 얘네들은요. 유도 발전기란 얘기고요. 발전기로 치면 얘네들이 동기 발전기란 얘기야. 공간 전환은 저기 역전하면서, 공간 전환은 역전하면서 바뀌는 방향. 전압형은 자 제주에서 전라도에서 제주로 보낼 때 전압형은 이렇게 합니다. 그 역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극성을 안 바꾸고요. 전라도 쪽을 줄이면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근데 전류형을 완전히 극성을 바꿔줘야 돼. 그러면서 발생되는 게 바로 극성 반전이에요. 극성을 반전하게 되면 케이블 내에서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극성을 거꾸로 해주면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극 현상에 의해서 케이블 전원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극성을 거꾸로 해주면 극성 반전을 해줘야 돼요. 전류형이 극성 반전을 해주면 마이너스 밀어버려가지고 여기 순간적으로 2배 이상의 절압이 걸려. 그러면서 절압 파괴되는 게 바로 극성 반전이에요. 극성 반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HDC 계통에서는 역성할 때는 이 케이블이 터져 나간다 이 얘기 한마디로. 이런 그 비슷한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피레기, 정전, 용량, 동작 책무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죠. 피레기도 등가로로 그리면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방전됐을 때 여기 선로에 있는 콘덴서에 있는 충전 용량까지 같이 딸려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5카인데 방전대량이 5카인데 2카짜리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타버렸어. 여기에서 선로에서 3카 이상의 전류가 같이 딸려 들어와가지고 이가 파괴됐다는 얘기죠. 이걸 고려한 게 바로 피레기의 정전 용량 동작 책무죠. 나머지 자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반드시 찾아가지고 넣어놓으세요. 답안지에. 선생님들 용어에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배류 코일, 그 다음에 중압 코일 있거든요. 이거 꼭 찾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원리는 이겁니다. 여기다 차폐선을 하나 더 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양단 접재 있죠. 이러면서 얘네들이 전자 유도 전압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배류 코일입니다. 배면에 있는 코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CPB 그 통신 광 케이블 쫙 깔잖아요. 아니 광 케이블이 아니고 이거 뭐 300P 이런 거 통신 케이블 깔면은 그 중에 한 피 한 피를 양단 접시켜요.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배류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형성될 거를 중간에 거꾸로 달아줬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과전압이 안 뜨는 거죠. 요거는 너무 많이 유도해서 안 하겠습니다.